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견과생활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세 편에서 견과류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어떤 견과류가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고 보관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배우셨죠? 이제 여러분은 견과류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은 없으셨나요? 내가 먹는 견과류 혹시 잘못된 조합으로 먹고 있진 않을까?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만나면 효능이 2배, 3배로 커지는 환상의 짝꿍이 되는 반면 어떤 음식과 함께하면 오히려 독이 되거나 견과류의 좋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극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견과류 섭취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박찬우 원장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편에서는 이왕 먹는 거 최고로 건강하게 먹는 법을 주제로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 지식을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견과류의 효능을 200%까지 끌어올리는 영양 시너지 조합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상극 음식들, 그리고 견과류 알레르기나 통풍, 신장 질환 등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치명적인 의료 경고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슬기로운 견과생활 대장정의 마지막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견과류를 그냥 먹어도 몸에 좋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끼는 견과류의 건강 효능을 100%, 아니 2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다른 식품들과 현명하게 조합하여 섭취하는 영양 시너지 전략입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각 영양소의 흡수율과 효능을 배가시키는 생화학적 원리에 기반한 똑똑한 조합을 말합니다. 마치 혼자서는 빛나도 다른 보석과 함께 있을 때 더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이러한 영양 시너지는 크게 2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 촉진 원리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건강한 지방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녹색 잎 채소의 비타민 K와 같은 지용성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이 지용성 영양소들은 지방이 없으면 체내에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견과류의 지방이 마치 마중물처럼 작용하여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이죠. 둘째, 상호 보완적 영양 공급의 원리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어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원리입니다. 견과류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다른 식품의 장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죠. 그럼 이제부터 견과류의 힘을 증폭시키는 환상의 짝꿍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짝꿍은 바로 견과류와 요거트 혹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죠? 이는 맛있는 조합일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선택입니다. 요거트에는 장 건강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견과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영양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견과류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견과류의 프리바이오틱스가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장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며 캐슈넛 등에 함유된 비타민 K와 같은 영양소의 흡수와 활용을 돕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장 속에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편안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견과류와 샐러드 또는 붉은 채소, 토마토, 당근 등입니다. 샐러드에 아몬드나 호두를 토핑으로 곁들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죠. 이는 단순한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샐러드의 푸른 잎 채소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또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등 붉은 채소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도 지용성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제대로 흡수되기 어려운 영양소들이 견과류 덕분에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보호에 탁월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 C는 견과류 속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즉, 견과류와 샐러드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영양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귀리 혹은 통곡물 그래놀라 등입니다.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조합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포만감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귀리나 통곡물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견과류의 불용성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지방과 복합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오후에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바쁜 아침, 이 조합 하나면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의 짝꿍은 견과류와 과일, 사과, 바나나 등입니다. 견과류와 과일의 조합은 건강한 지방,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과일의 천연 당분이 균형을 이루어 빠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과일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 조합은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을 때 과일과 함께 견과류를 챙겨보세요. 마지막 환상의 짝꿍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견과류와 다크 초콜릿입니다. 두 식품 모두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쌉쌀한 맛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맛의 궁합도 훌륭합니다. 특히 아몬드에 함유된 지방과 섬유질은 다크 초콜릿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물론 이때 선택하는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순수한 다크 초콜릿이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일반 초콜릿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조합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한 간식 조합입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다른 식품들과의 조합을 통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말을 넘어 우리 몸의 생화학적 반응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견과류는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환상의 짝꿍 조합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견과류의 모든 영양적 이점을 200% 이상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견과류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환상의 짝꿍들을 알아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최악의 상극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정 음식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견과류 섭취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삼극조합이 발생하는 원리는 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의 작용입니다. 견과류 자체에도 피트산이나 수산과 같은 항영양소가 일부 들어있지만 특정 식품과 결합했을 때 이러한 작용이 더욱 두드러져 칼슘, 철분, 아연 등 중요한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화 부담 및 대사 방해 원리입니다. 특정 음식과 견과류의 조합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거나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최악의 삼극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견과류와 타닌 함량이 높은 식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차, 감, 그리고 진하게 내린 커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녹차나 떫은 감의 풍부한 타닌 성분은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불용성 복합체란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는 형태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견과류를 통해 철분이나 아연을 섭취하려 해도 타닌 성분이 이를 방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특히 철분은 빈혈 예방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아연은 면역력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가 방해받으면 견과류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녹차나 감, 커피와 같은 타닌 함량이 높은 식품들은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나 녹차 한 잔이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를 헛수고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삼극 조합은 견과류와 우유 혹은 유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영양학계에서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견해에 따르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 등에 함유된 수산옥살산염이나 피트산이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 즉 수산 칼슘 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칼슘의 체내 흡수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그 흡수가 방해받는다면 견과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이점이 반감될 수 있겠죠. 또한 신장 결석에 취약하거나 이미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산의 과다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 조합이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은 아니지만 칼슘 흡수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싶거나 신장 건강에 우려가 있다면 견과류와 우유를 함께 먹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우유를, 오후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드시는 식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국인의 밑반찬, 견과류 멸치볶음입니다. 맛은 좋고 영양도 풍부할 것 같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쉬운 조합일 수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고 견과류도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의 피트산이 멸치의 풍부한 칼슘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트산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물질로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멸치볶음 한 번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칼슘 섭취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견과류와 멸치를 함께 섭취하기보다는 따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볶음은 식사 시에, 견과류는 간식으로 따로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특히 땅콩과 맥주나 다른 알코올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짭짤한 땅콩은 많은 분들이 즐기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 조합은 소화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땅콩과 맥주 모두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장이 약한 사람에게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견과류는 고지방 식품에 속합니다. 고지방 안주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지방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알코올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져 피로도가 증가하고 지방간 등의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그 자체로 칼로리가 높고 식욕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과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맥주 안주로 땅콩보다는 다른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거나 견과류 섭취 시에는 알코올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그 어떤 식품보다도 훌륭한 영양원이지만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들이 그 효능을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악의 상극 조합들을 피하고 견과류의 영양적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견과류의 환상의 짝꿍과 최악의 상극 조합을 알아보셨으니 이제 견과류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경고를 드릴 차례입니다. 견과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일부 특정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건강한 견과류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경고해 드릴 내용은 바로 견과류 알레르기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땅콩 알레르기와 더불어 식품 알레르기 중 가장 흔하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며 대부분 평생 지속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주변 사람 중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내용을 특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은 보통 견과류를 섭취한 후 수분 내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증상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증상으로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온몸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돋아나거나 입술, 눈, 주위, 얼굴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혈관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참기 힘든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구역질, 구토, 극심한 폭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소화기에 큰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 기침, 쌕쌕거림, 즉 천식 발작과 유사한 호흡음이 나거나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 심지어 심각한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도가 부어오르면서 숨쉬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으로는 특정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었을 때 입 안이나 목구멍이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으로 불리며 견과류 알레르기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반응은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여러 장기에 동시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지고 기도가 심하게 부어 호흡이 막히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견과류는 식품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위험성이 높습니다. 평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소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더욱이 견과류 알레르기에는 교차 반응성이라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단백질 구조가 유사한 다른 견과류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호두와 피칸은 식물학적으로 매우 가까워 단백질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호두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피칸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슈넛과 피스타치오 역시 단백질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교차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캐슈넛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스타치오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흔하게 혼동되는 것이 견과류와 땅콩입니다. 땅콩은 식물학적으로 나무에서 열리는 견과류, 즉 트리넛이 아니라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 즉 레구름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유사성이 있고 무엇보다 가공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쪽에도 알레르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최대 50%의 알레르기 환자들이 교차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전문의들은 보통 한 가지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확진되면 안전을 위해 다른 모든 견과류와 땅콩을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포장식품을 구매할 때는 견과류 함유 가능성 또는 땅콩 함유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정 질환자를 위한 특별 지침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건강한 견과류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여부와 양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수치가 높아져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여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통풍 환자의 견과류 섭취에 대해서는 상반된 정보가 존재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견과류는 요산 수치를 높이는 퓨린 함량이 낮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일부 통풍 식단에서는 섭취가 허용되거나 심지어 권장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견과류의 높은 지방 함량은 과다 섭취 시 체내 요산 배설을 방해하여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지방은 요산의 신장 배설을 방해하고 요산 생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는 통풍 환자에게 가장 현명한 접근법은 엄격한 양 조절이라는 것입니다. 퓨린 함량은 낮지만 지방 함량은 높으므로 하루 한 줌 이하로 섭취량을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소량의 견과류는 그 자체의 항염증 효과를 통해 통풍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량 섭취는 오히려 통풍 발작의 위험을 높이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개인에 맞는 섭취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입니다. 신장 건강과 견과류의 관계는 신장 기능의 상태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건강한 신장이나 질병 예방 차원에서는 규칙적인 견과류 섭취가 만성 신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의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신장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견과류가 매우 주의해야 할 식품이 됩니다. 손상된 신장은 혈액 속의 인과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과류에는 이 두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중 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뼈 질환인 신성 꼬리 영양증, 혈관 석회화, 가려움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부정맥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섭취 지침을 보면 섭취 제한의 정도는 신장 질환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 즉 1기에서 3기에서는 섭취 횟수를 주 1회에서 6회로 제한하는 등 소량 섭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기 단계, 즉 4기에서 5기로 진행되거나 혈액 검사상 고인산혈증이나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면 견과류 섭취를 대폭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고려한다면 만약 신장 질환자가 견과류를 섭취해야 한다면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인과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마카다미아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몬드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산, 즉 옥살산염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임상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안전한 섭취량과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견과류는 분명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알레르기 위험성과 특정 질환자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고 먹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지만 알고 먹는 것은 진정한 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슬기로운 견과생활 대장정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난 4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견과류가 단순한 간식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학과 박찬우 원장과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견과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하루 한 줌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견과류의 근본적인 과학적 효능을 파헤쳤습니다. 견과류가 왜 필수 건강 간식인지, 그 안에 담긴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의 건강 초석을 다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 견과류의 힘, 그리고 전신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까지 견과류의 놀라운 잠재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두 번째 편에서는 견과류의 왕을 찾는 여정으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인생 견과류를 찾아드렸습니다. 두뇌 건강의 단연 최고인 호두, 아름다움과 뼈 건강의 동반자인 아몬드, 기력 회복의 명수인 잣, 그리고 단백질의 강자인 땅콩의 특별한 효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셀레늄의 제왕 브라질너트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단 한 알만 먹어야 하는 치명적인 경고도 잊지 않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 목표에 따라 어떤 견과류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세 번째 편에서는 잘못 먹으면 독이라는 섬뜩한 경고와 함께 견과류를 가장 똑똑하게 먹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한 줌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생견과류와 볶은 견과류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건강한 가공 방식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또한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조미 견과류의 함정을 피하고 무첨가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과 산패를 막기 위한 철저한 보관법, 즉 밀폐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황금률까지 알려드리며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네 번째 편에서는 견과류 섭취의 최종 단계로서 견과류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환상의 짝꿍 조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거트, 샐러드, 통곡물, 과일, 심지어 다크 초콜릿까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영양 시너지를 내는 현명한 조합들을 배우셨습니다. 반대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 부담을 주는 최악의 상극 조합들, 예를 들어 녹차나 감, 우유, 그리고 맥주와의 조합은 피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보도 얻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드린 것은 바로 치명적인 의료 경고였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의 심각성과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고, 통풍 환자나 만성 신장 질환 환자처럼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견과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모두에게 이로운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견과류는 과학적 지식과 전략적 섭취가 결합될 때 비로소 하루 한 줌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견과류를 가장 현명하고 안전하게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명한 견과류 섭취를 위한 5가지 최종 제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최고의 견과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목표에 맞춰 특화된 견과류를 선택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종류를 섞어 먹음으로써 가장 폭넓은 영양학적 이점을 얻으세요. 하루 한 줌, 약 28에서 30g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특히 브라질너트와 같이 특정 성분이 고농축된 견과류는 과다 섭취 시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섭취는 가공을 최소화한 무첨가, 무염의 생견과류나 저온에서 건조 로스팅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조미된 견과류는 건강상의 이점을 대부분 상쇄시킵니다. 철저한 보관 견과류의 가장 큰 적인 산패와 곰팡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밀폐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십시오. 쩐내가 나거나 이상이 있는 제품은 과감히 폐기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통풍,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따르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안전한 섭취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생활은 여러분의 빛나는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하루 한 줌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선물하는 이 여정에서 오늘 배운 지식들이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슬기로운 건강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꼭 다시 만나요.